기초반 좀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실은 구성의 활용도가 굉장히 넓습니다. 넓어서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쭉 공부를 하고 나면 난 이 파트를 가지고 조금 더 이렇게 연구를 해서 내 무기로 좀 삼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생겨요. 생겨서 일단 이제 오늘까지 하면 오늘 이제 뒤에 시간에 점단법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기본 예제까지 해가지고 기본 이제 푸는 요령까지 이렇게 할 텐데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심화과정 뭐 이런 데서 이제 좀 뭘 할 거냐면 물론 지금까지만 한 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상담으로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뭐 보조 상담을 하시든 메인으로 이제 하시든 이제 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점학으로 조금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점학으로 해서 근데 우리나라에 보면 아직 그쪽까지 해가지고 깊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하여튼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그쪽으로 조금 메인 심화에 대한 부분 좀 들어가고 그리고 이게 이제 원류를 따져놓고 보면 원래 태생은 이게 구성학이라 그래서 낙서 중심으로 해서 중국에서 기원을 두고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러한 메커니즘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제 구성기학이라 그래서 취기술 있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렇게 개발이 돼 있어요. 개발이 돼 우리나라도 보면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실제 이제 응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약간 보면 지금 일본의 어떤 현황이나 이런 게 보면 약간 도교적인 중국의 도교적인 거 있죠. 주술적인 이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많이 좀 믹싱이 돼 있는 이런 게 좀 있어요. 있어서 저희 스타일이나 저희 쪽에서는 막 그런 쪽까지 천착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이걸 보면 이제 무업하시는 분들이 잘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좀 타당한 거 이를테면 취기법 중에 이제 수기법 같은 건 있거든요. 건강이라든지 기본적인 기운 소통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임신이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임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차피 모카토금수 중에 이제 5행 중에 한 가지고 하니까 뭔가 이제 개운법을 알려주는 거죠. 개운법을. 이를테면 아주 쉬운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일이라든지 시라든지 이렇게 포국을 해보면 지난번에 이제 방위나 방향 찾는 거, 길방향 찾는 거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사업장인데 아니면 집안인데 좀 뭔가 좀 일이 좀 우울하고 좀 덜 풀리는 게 있다. 그러면 7가지 색깔의 꽃을 모아가지고 그날 취기를 해서 그 방향, 길방향에다가 이렇게 놓아두는 거예요. 그런 거는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잖아요. 그건 무슨 미신적인 요소도 아닌 거고 꽃이 있으면 이제 좋은 거고 그런데 7가지 색깔을 모아가지고 자기 바람일 수도 있는 거지.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난번에 우리 여기 앞에 세무사 하시는 분 왔잖아요. 내일 모레도 이 앞에서 저녁 때 한번 뵙기로 했는데 그분의 이제 앞으로의 꿈 중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이제 독특한 꿈인 거지. 예. 왜냐하면 고인돌을 연구하는 거야. 고인돌. 그래서 이 고인돌을 약간 컬처 무브먼트 형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인데 주변에도 그런 인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풍수하는 사람한테 옛날 고인돌이 부족장들의 무덤 아니냐
그 시절에 죽어서도 잘 되려고 쓰는 무덤 아니냐. 그러면 그 당시에도 그게 길지고 명당이었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때 5,000년 전, 뭐 몇천 년 전, 뭐 신석기, 구석기 시대에 그 터가 지금도 명당이냐? 명당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명당일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그런데 세계적으로 약 한 10만 기 정도의 고인돌이 유적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 8만 기 정도가 있대. 네, 8만 기 정도가.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뭐 K-팝부터 해서 K-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컨텐츠가 있다라는 거지. 예. 그래서 이를테면 그 고인돌의 장소를 어떻게 좀 그 매입을 하거나 뭘 할 수 있으면 거기에 가서 위시 페스티벌,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기원제를 해서 그 소지, 우리 같은 소지 같은 데다가 자기 요즘 많이 하잖아요. 등도 띄우고 뭐 소지도 하고 하잖아요. 그걸 써서 그 자리에 명당 자리에서 그거를 어떤 그 액션을 하는 거지.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크리에이터 같은. 그렇지. 괜찮잖아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생각했더라고. 한 몇십 년 됐더라고. 그런 아이템을. 그런 그쪽에 권위자들도 알고 있고. 그래서 저랑도 같이 합시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아니, 있는데 전혀 허무맹랑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면 어떻게 보면 현대판? 예. 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그게 그냥은 그렇고 지원을 받아봐라. 그래서 뭐 재계, 정계, 학술계 이런 쪽에 인맥이 굉장히 넓으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거의 강화랑 고창 하나는 제가 감감하는 그 밑에 지역이거든요. 제일 많은 기수.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그냥 어떻게 보면 노는 그냥 터전일 수가 있는데, 예, 그거를 뭐 매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지방의 뭐 문화재라고 하면 이게 문화 이벤트를 연결을 하면 되잖아요. 그 요즘에 뭐 축제 같은 거 지역 축제 뭐 이런 것도 하는데 근데 그런 거를 국내로만 아니라 전 세계로 온라인이나 이런 걸로 참가 모집을 해서 그렇게 뭐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인 양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천재를 한번 지내고 한다든지 이를테면 여러 가지 그건 이벤트화 시키면 되는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 영어로 쓰든 뭐 중국어로 쓰든 뭐 기본적인 거 자기 생년 뭐 월시부터 해서 써서 자기 소원 같은 거 써서 아니 통곡의 벽에 가서 뭐 이렇게 써서 이렇게 성지순례 가서 쓰는 사람들도 있는데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더라. 있겠더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게 이제 구성에서도 보면 그러한 어떤 이제 방위학으로도 또 어떤 취기 내지는 개운 이런 걸로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그게 온다 그런 작용력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최소한 내 어떤 그 마음이라도 그렇죠? 마음이라도 안정이라든지 짐의 어떤 이런 거를 덜어내는 이런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 구성의 이제 그 활용도가 다시 한 말씀드리지만 이게 좀 약간 경계가 있긴 한데 굉장히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뭐 명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때 좀 힘들겠다, 이때 뭐 돈 좀 벌겠다, 뭐 이런 거 힘들 때 그럼 뭐 힘들 때 뭐 해야 되냐, 뭐 너 자신을 알아가지고 마음 수양이나 뭐 이런 정도인데 이제 실제 개운술에 대해서는 좀 약하거든. 뭐 어떤 방법에 대해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민간에서도 알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원리에 근거에 입각을 해서 그때, 그 장소, 그 시간 이런 거를 해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렇게 점학으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이제 그 취기술로도 활용할 수도 있고 제가 쭉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아마 들어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이제 취기 쪽으로 개운 쪽으로만 해가지고 아예 그쪽으로만 구성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부류도 있고 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는 약간 범용성을 갖추고 또 명리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명리하고 결합을 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뭐 선택은 자유인데 이걸 메인으로 하시든 명리를 서브로 하시든 그건 자유인데 어쨌든 다 이렇게 그 스위치가 될 수 있는 이런 쪽까지의 제가 그 목표, 타겟 그것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일반 위주의 그 내정이죠, 내정. 그래서 내정법을 얘기를 하는데 그 오늘 이제 지금 일반 위주 아마 3벽까지 했고 이제 4록 좀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중궁 위주의 중궁 내정 요거는 이제 전체 숫자 들어가는 거 가지고 일시반을 포국을 해서 보통 보는 건데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좀 샘플링해서 내용은 다 적어 놨으니까요.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점학에 대해서 점단에 대해서 기본적인 아웃라인 그리고 이제 그 케이스 상담 케이스로 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뭔가 궁금해해서 상담을 신청한 사람의 사안을 안다라는 거죠, 그렇죠? 사안을 아는 거고 특히 명리는 60갑자 원리에 의해서 60진법이죠. 천간 10개, 지지 12개. 많이 돌아도 지지로 12개 도는데 이거는 9사이클, 그렇죠? 구진법으로 해서 돌아가는 거죠. 구진법으로. 그래서 결국은 매일매일이 100에서 구자까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러한 그 구성 숫자가 지배하는 그 날에 따라 가지고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경우의 수들이 경향들이 생기는데 특히 이제 보통 암검살이 정해지는 거는 일반 패턴화가 되어 있고 공식화가 되어 있다. 이를테면 오늘이 6일이잖아요. 600일이면 이를테면 그 1에 암이 붙고 1에 암이 붙고 100일이면 6에 암이 붙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포국하는 거에 따라서 보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2하고 8은 서로 암이 붙고 2면 8에 8은 2에 암에 붙고 그리고 1하고 6에 암이 붙고 9하고 4가 암이 붙고 9하고 4하고 암이 붙고 그리고 그 예를 들어서 그 6에는 7이 암이 붙고 6에는 7이 암이 붙고 그리고 3에는 7에 자 이걸 그려보면 돼요. 3이 중궁에 있을 예. 그러면 1. 예? 아니지. 3이면 3, 4, 4, 5, 6, 7, 8, 9, 맞네. 1. 이거 잘못했다. 그렇죠? 1에 암이 붙지, 항상. 그렇죠? 이렇게 붙고. 그리고 4가 오면 3에 암이 붙고. 그렇죠? 3에 암이 붙고. 그러니까 그렇게 암이 붙는 거는 공식으로 붙어요. 공식으로. 그날에. 예. 그러니까 특히 암이 붙는 거를 그날의 레정으로 봐서 그러한 상의를 띠고 있는 그 본명성인이나 그러한 상의에 해당된 일이나 그 방향이나 이런 거는 어떻다? 피하는 게 좋다. 예.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일반 중심으로 해서 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겠다. 이를테면 6이 들어가면 여기가 5가 걸리니까 여기가 7이잖아요. 그렇죠? 7이니까 7이나 건궁에 암이 되니까 칠적인이나 건궁인 같은 이런 칠적에 관련된 일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좀 조심한다든지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그냥 딱딱딱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보시면
그렇죠? 이건 이제 중궁해 놓고 돌려보면 5 맞은편에 붙는 숫자가 되니까 정해지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항상 중궁에 들어가는 그 숫자의 방위에 붙게 돼 있단 말이죠. 요 중궁에 들어가는 그 5항을 맞아가지고 들어가니까 그런 루틴에 대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록일이면 3의 암이 된다. 그죠? 사록일이면 4, 5니까 여기죠. 그죠? 3회. 여기 손방에 암이 되는 거죠. 손방이니까 이게 뭐, 거래, 교제, 그죠? 무역, 뭔가 남들과 만나서 뭘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한 일들은, 이런 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예외 없이 누구한테나 이 날에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거는 그냥 암에 걸린다. 예를 들어서 암인데, 예를 들어서, 술이나, 그쵸? 해일이었다. 그러면 파까지 걸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술이나, 해일이었으면, 이런 경우에 사록일인데 그 사록일이 술의 일이었다. 그러면 암파가 다 걸리는 거지. 이런 날은. 이런 날은 작용력이 좀 더 심해진다. 세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하고 교류하는 날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뭐 어떤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상담할 일이 생긴다. 방문객도 오고 서로 교류하니까 그렇죠. 또 남의 의견을 청취해야 좋은 성과가 있게 된다. 아니면 뭐 이를테면 교제하고 만남, 뭐 중개, 중매하는 날. 사가 중궁에 들어왔을 때 얘기예요. 사가 중궁에 들어왔을 때. 이러한 경향성이 생긴다라는 거야. 이러한 경향성이. 그리고 여행, 멀리 가고 뭐 손님 접대하게 되는 날. 보편적으로 이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루어둔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에 대한 상의가 중궁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환경적인 경향성이 그렇게 드러난다라는 얘기죠. 대신에 이제 이렇게 막 외부로 신경이 이렇게 분산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핵심적인 거는 좀 놓칠 수가 있다. 집중력은 약해질 수가 있으니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성향인 거고 사가 중궁에 들어오면 손궁에서 3이 암을 먹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나 나쁜 소식, 그 다음에 뭐 도난 우려 이런 거 있을 수 있고 특히 이게 3이 뜻하는 게 사기, 놀라는 일, 서프라이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암을 먹고 있고 이게 손궁에 가 있으니까 사기를 맞는 일이 멀리 퍼져나간다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사록인이 왔다. 그러면 그런 성향이 더 강할 수 있겠죠, 그렇죠? 오늘이 사록일인데 내 상담하는 사람이 사록인이다. 그럼 다른 거 안 보더라도 날만 딱 보더라도 일 내정만 보더라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 지진, 그다음에 폭발, 뭐 비행기 사고, 어차피 뭐 큰 사건이나 사고 이런 거에 노출될 수 있는 경우니까 그리고 나쁜 일에 노출될 수 있다. 요때 생선회나 초밥 같은 거 먹으면 식중독 걸릴 수 있답니다. 식중독, 그렇죠? 이게 이제 암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뒤에 나오지만 이제 구일 같은 경우에는 뭐 오황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단 음식 맞나? 그리고 구자일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음식 뭐 이런데 이제 이런 데는 먹어도 생선회나 초밥 같은 거. 뭐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다라면 드셔도 되는데 이왕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록일날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좀 피하면 좋다. 이게 삼병 목성에는 3이잖아요. 3이라는 숫자에는
이렇게 좀 다리 뛴다라는 의미가 있답니다. 뛴다. 그죠? 약동하고 이제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특히 이제 그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거 다리를 많이 쓰는 이런 거를 하면 다칠 수도 있다. 다칠 수도 있다. 뭐 이것저것 다 고르고 뭐 첩보 뛰고 나면 할 게 없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봐서 삼의 사록인데 삼의 암인데 그러면 삼 관련한 일들은 이왕이면 조심할 수 있으면 좋다. 그리고 삼병목성의 상의의 인물과 물품은 피하는 게 좋다. 이를테면 삼병목성의 물품은 이런 만약에 악기 같은 거 구입하려고 한다. 소리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거는 하자품이 생길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통신 장비 같은 거, 통신기기 있잖아요. 뭐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이런 것도 통신 장비 이런 것도 삼병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내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구입해야 된다? 구입할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제 사록일 날에는 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다른 날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록일은 삼벽에 암이 걸린다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항일은 그러니까 좋으면 아주 좋고 안 좋으면 아주 안 좋고 이런 일들이 자기한테나 주변 사회나 이렇게 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일의 진행이 순조롭거나 아주 어렵거나 양극단으로 전개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냥 쉽다. 그래서 약속도 깨지기 쉬운 날이고 물건 구입에도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오왕일 날은 가급적이면 물건 안 사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오왕일 날은. 그리고 판단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심신이 동요하는 날이다. 어제가 오왕일이었나요? 네. 어제가 그렇죠? 어제 이제 뭐 일요일이어서 좀 그랬을 텐데 어쨌든 전 국민이 다 그때 심란했을 거야 아마. 심란했을 거야. 심신이 동요하는 날이다. 오왕일에는 가급적 결정을 미루는 것이 좋고 만약에 결정을 하게 되면 후에 문제가 되기 쉽다. 그런데 이 오항은 예로부터 그렇잖아요. 오항 기운에 자기가 치면 다 이런 성향이 나는데 내가 오항 기운을 활용할 수 있으면 오히려 큰 일은 범사를 뛰어넘는 일은 오항일에 아주 순조롭거나 아주 어렵거나 양극단에 치우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피하는 게 좀 좋은데 뭐 오항일의 승부를 내가 좀 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이제 양면이 다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부패, 분실할 수 있으니까 물건이 부패, 분실이니까 이런 도난 분실에도 주의하고 새 것 하는 것보다는 있는 거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사나 건축이나 수리, 토지, 주택 이런 것들은 손을 안 대는 것이 좋다. 우리가 이제 진술충미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가 있고, 그쵸? 여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본기가 있잖아요. 이게 며칠로 들어요? 며칠씩? 38. 그쵸? 9, 3, 18에 들잖아요. 18에 들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진술충미월에는, 진술충미가 다 토잖아요. 진술충미월에, 손을 안 대는 게 좋은데, 만약에 뭐 이런 손을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요 본기가 들어있을 때, 고 18일에 하라는 얘기지. 본기가 있을 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요령이죠. 그래서, 오항일에는 가급적
안 되는 게 좋다. 안 하는 게 좋다. 그리고 이사나 여행 등 신규 출발일로 하지 않는 게 좋다. 신규 출발일. 신규 출발일. 그리고 하여튼 뭐 이날 중 일을 만약에 해야 할 때는 낮 시간이 좋고 시간도 돌아가죠. 시간도 돌아갑니다. 시간이 지금 우리 요 시간으로 보면 구성으로 몇 시죠? 1인가? 100인가?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1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1이면 그 다음 시간이 뭐예요? 4시 하면 누르면 되잖아. 9죠, 그렇죠? 그러면 요 전 시간이 2였던 거야. 그래서 음둔하니까 시간이 거꾸로 가거든. 1, 9, 8, 7, 6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가니까 요 전 시간 같은 경우 이렇게 258 시간 만약에 5항일이라고 하면 258에 걸려서 하는 건 뭐 피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5항일 날에 새로운 거 안 하면 좋고 시작 안 하면 좋고 그냥 관망하는 게 좋은데 뭔가 새로운 걸 해야 된다. 그럼 258 피해서 하고 그렇죠? 그리고 상한 음식 조심. 요즘 같은 경우 뭐 그냥 이런 게 아니더라도 이렇게 긴 장마에 음식이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일이 되면 6이 중국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5니까 5 맞은편이 암이니까 7의 암이 들죠, 그렇죠? 7의 암이 되니까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6일이니까.